안녕하세요. 올리브성형TV 반준섭 원장입니다. 오늘은 겨울방학을 맞아 코성형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겨울철에는 특히 이 비염이나 코막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사실은 코성형 수술할 때 이러한 기능성 코 수술이라고 해서 코막힘 수술이라든가 비염 수술을 함께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기능성 코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기능성 코성형은 무엇인가요? 기능성 코성형 수술은 쉽게 말씀드리면 미용적인 코 성형 수술과 함께 코의 기능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코 수술이 함께 들어가는 수술을 기능성 코 수술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용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기능도 개선하는 코 수술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코성형은 어떨 때 받아야 하나요? 기능성 코 수술은 코막힘이나 비염 등 증상이 있으실 경우에 시행이 되고요. 대표적인 수술은 코 안에 비중격이라고 해서 코의 기둥 부분이 휘어져 있어서 코막힘 증상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비밸브라고 해서 코의 공기 터널 중에서 좁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나치게 좁아져서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경우 이러한 문제를 교정해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비중격 교정술이란 무엇인가요? 비중격은 뼈 모형에서 보여드리면요. 공기가 지나가는 비강은 비중격에 의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 가로막고 있는 구조물이 비중격이고요. 앞쪽 부분은 연골로 되어 있고 뒤쪽 부분은 뼈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휘어지게 되면 코막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중격 교정 수술은 이러한 비중격이 휘어짐, 비중격 망곡증을 교정해주는 수술이 되겠고 비중격을 펴주게 되면 코막힘 증상이 개선이 되게 됩니다. 원장님, 비밸브 교정술이란 무엇인가요? 비밸브는 코 안쪽으로 공기가 통하는 길목 중에서 제일 좁은 부분을 비밸브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위쪽으로 연골 지붕이라든가 안쪽의 연골 벽 등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요. 선천적으로 이 부분이 좁으신 분들도 있고요. 또 사고로 다쳐서 좁아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과거 코 수술의 후유증으로 비밸브가 좁아져서 공기의 통로가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비밸브를 수술적으로 넓혀주는 수술이 바로 비밸브 교정술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요. 연골 이식을 통해서 지붕이나 벽 쪽을 튼튼하게 보강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내려앉은 지붕을 실 같은 걸로 묶어서 올려주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코 재수술의 경우 기능성 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던데요. 어떤가요? 코 재수술의 경우 사실은 코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과거에 비중격에 대한 수술 또는 비중격 연골을 채취해서 수술한 경우에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코성형 수술할 때 비중격을 채취해서 사용하게 되면 몇 년이 지나면서 코의 지지력이 좀 약화되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의 기둥이 약간 내려앉게 되는 현상이 나오고요. 이제 코의 지붕을 받치고 있는 연골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내려앉으면서 공기의 터널, 비밸브가 좁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숨을 들이쉴 때 지붕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내려앉게 되고 공기의 터널인 비밸브가 좁아지면서 숨 쉬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수술할 때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재수술할 때 이런 부분을 같이 쉽게 교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코 재수술에 있어서 이러한 기능성 코 수술이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코성형과 미용 코성형을 동시에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따로 하는 게 좋나요? 비염 증상이 있으시면 코성형 하면서 함께 비염 수술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기능성 코성형과 미용 코성형 수술 부위가 사실은 상당히 겹쳐져 있기 때문에 동시에 수술하시면은 이득이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만약에 한다 그럴 경우에는 또 같은 부위를 사실은 2번 절개하거나 2번 수술해야지 되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함께 하시면 한 번에 2가지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능성 코성형과 미용 코성형을 동시에 했을 때 장점은 무엇인가요? 한 번의 수술로 비염 증상도 완화되고 심미적인 만족까지도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비염 증상이 있는데 코성형 수술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기능성 코성형과 미용 코성형을 동시에 받아보시는 걸 고려하셔도 좋겠습니다. 비염 수술하면 재발한다고 하는데 기능성 코성형도 재발될 수 있나요?
보통 비염 수술 중에서 하비갑계 수술 또는 코살 수술이라고 해서 코 안에 돌기가 좀 부풀어져 있거나 커져 있는 경우 이 하비갑계를 레이저나 고주파로 제거하거나 줄여주는 수술이 있습니다. 사실 이 수술은 재발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고요. 하지만 비밸브 협착증이나 비중격 만곡증을 수술해주는 비밸브 교정술, 비중격 교정술은 구조를 근본적으로 교정해주기 때문에 재발 위험도가 매우 낮은 수술이고요. 따라서 재발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기능성 코성형, 대학병원이나 이비인후과가 아닌 성형외과에서 해도 될까요? 요즘 성형외과 코성형 수술할 때는 이러한 기능성 코 수술을 같이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술 부위가 바로 인접해 있고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병원도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성형외과에서 기능성 수술을 받으셔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기능성 코성형을 할 경우에 실비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코막힘 치료 이력이 있거나 CT 촬영을 통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비보험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CT 장비가 있어서 상담 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미리 진단을 하실 수 있고요. 물론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정확히 진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상담을 하셔야지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능성 코성형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실 저희 병원은 코성형 수술 특화된 병원으로 코성형 수술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분들의 케이스나 데이터도 상당히 방대한데요. 기능성 코 수술, 미용적 코성형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겠죠. 때문에 코 안과 밖, 미용과 기능을 함께 제대로 수술 받길 원하신다면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비염 있으신 분들 모두 자신있게 깨끗하게 맑게 숨쉬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